중공업지역은 뭐냐? 중공업지역은 여러분들 중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분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분양을 했냐면 원주 땅 문막 쪽에 한번 제가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공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고 좀 헷갈려 하시고 개념 정리가 좀 안 되셔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분양할 땅이 중공업 지역은 아니에요. 중공업 지역은 아니지만 중공업 지역하고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땅으로 앞으로 중공업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어떤 개발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4개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뭡니까? 도시 지역이 있고 뭐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해서 4가지의 어떻습니까? 용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들이. 어떤 땅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사를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떻습니까? 역할을 하기 위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어떤 땅은 어떻습니까? 비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비도시지역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또 관리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용도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시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을 우리는 도시지역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냥 말 자체예요. 도시지역과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뭡니까? 농림지역이다 이런 말, 뭡니까? 농촌지역이다 이런 말 쓰죠? 도시의 반대가 뭐예요? 농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반대 농촌이니까 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면서 농촌지역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촌지역과 다 도시지역이라는 어떤 의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이 더 나아 보여요? 도시지역이 더 나아 보여요? 맞아요. 도시지역은 뭡니까?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다 도시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은 또 뭐로 나뉘어지냐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합시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어지죠? 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일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어떤 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일터가 뭡니까? 바로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놀 수 있는 지역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상업지역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기고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갖다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배분을 시켜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문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상업지역은 뭐 여러분들 뭐 중심상업지역 있고 해가지고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뭡니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뭡니까?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또 전용, 그 다음 일반, 그 다음 준공업지역 있죠? 네. 그다음 녹지지역은 뭡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폼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한 땅이 뭡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위주로 많이 했죠. 네.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집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실 거다라고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도 보면은 뭐 상업지역도 보면 뭐 중심상업지역부터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보면은 전용부터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전용주거지역은 뭡니까? 저층 주택을 고려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이제 1, 2층 단독주택 위주로 어떻습니까? 지어지는 어떤 땅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다.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그냥 4층 이하 상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상가주택으로서 1층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1층에 상가, 2, 3, 4층은 뭡니까? 원룸이라거나 또 빌라, 연립빌라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 있죠? 1층에 여러분들 패밀리마트 있죠? 그 다음에 2, 3, 4층은 뭡니까?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립빌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주택 4층 이하짜리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지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뭡니까? 1종과 2종과 3종 있죠? 네. 그 중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에는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짓는 거고, 2, 3층 뭡니까? 4층의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근데 2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데 18층 기준으로 해서 이하, 그 다음에 3종은 18층 이상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저층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준주거는 뭐냐면, 이 주는 뭐냐면, 가운데입니다. 주거와 상업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1층에는 상가 지을 수 있고 나머지 2, 3, 4층은 다 뭡니까? 주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층을 짓는다, 11층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 주거 기능을 상업 기능 5층, 그 다음 주거 기능을 6층, 6개 층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반수 이상을 어떻게 됩니까? 주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준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준주거 지역은 거의 역세권 주변에다가 많이 찍어 놓습니다. 왜냐면 역세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 3, 4층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뭐 1층에 커피숍이 있고, 뭐 3층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도 올라가면 오피스텔 쭉 있죠? 근데 5층, 6층, 7층, 8층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야, 뭡니까? 역세권 주변에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요즘에 1인 솔로 가구들 많이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5층, 6층 여기서 살면서 밑에 내려가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어떻습니까? 몸 관리 좀 하고 사우나도 좀 하면서 밑에는 커피숍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준주거에다가 찍어놓고 준주거 위에 건물 위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준주거 지역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보강이 된 어떤 주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게 준주거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개념만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쭉 걸어가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아, 여기는 그냥 일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삼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준주거이네.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라든지 기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가 용도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네. 그 전에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건물 형태만 보더라도 아 이게 주거지역이긴 한데 어떤 주거지역인지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요 정도로 말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업지역은 뭐냐? 여기 그럼 아까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용은 뭐냐? 전용은 뭐냐면 그냥 공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 이런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 굴뚝공장이 있죠? 화학, 철강, 막 이런 데 보면 굴뚝 달려있고 막 그 공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공단 지역을 밀집 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게 돌도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 갖다는 이제 전용 공업지역을 찍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수화학단지라든지 여러분 울산이라든지 여러분 포항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화학단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다 이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을 찍어 놓게 되는 거야. 부분들이. 근데 공업지역도 종류가 있겠죠? 그렇게 굴뚝 공장이 있고 어떻습니까? 굴뚝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공해시설이 없는 오염시설이 없는 공업지역이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찍게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 이거 알겠죠? 네. 일반 공업지역. 그러면은 이 준공업지역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준공업지역은 당연히 일반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이것도 굴뚝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거 기능과 더불어서 상업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장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층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으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요 안에서는 주거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중공업에다가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 있는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상가지역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뭘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제한을 둘 뿐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공업지역으로 찍어놨다 라고 하면 공업기능도 할 수 있고 주거기능도 할 수 있고 상업기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공장도 있고 거기 가면 아파트 집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음식점도 많이 있고 상가기능 할 수 있고 모텔 호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냐면 핵심 지역에 들어갑니다. 핵심 지역에. 자, 지금, 어떤, 이제 또, 이게 공업적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보면 구로공단, 여러분 아시죠?
금천구, 구로공단, 여기 성수동, 여기 영등포 이런 데가 다 옛날에 뭐였냐면 이제 전용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용 일반 주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계속해서 인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공해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해가 있는 공장들은 다 밖으로 이전했죠. 그러면서 뭐를 찍어놨냐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꿔놨어요. 전용주거지역을.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을 바꿔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기업만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땅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이런 활용성을 볼 때 서울은 인구 집약적인 동네잖아요. 그죠? 네. 집약적인 동네다 보니까 주거기능과 상권기능까지 같이 포함한 공업지역을 만들자라고 해서 일반 공업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공업지역 하면 다 보다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냥. 서울은 공업지역 한다고 하면 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로동 있죠? 구로동 가면 다 공업지역입니다. 근데 뭐예요? 중공업이다. 그 중공업지역에 보면은 여러분들 신도림 쪽 넘어가면 신대방 쪽 신도림 쪽 넘어가서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예. 그쪽에 한번 쫙 가보세요. 완전히 테라밸리도 이만한 테라밸리가 없어요. 건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왜냐하면 새로운 중공업 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CC가지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서 거기다가 CC가지를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집약이 되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용 일반 중공업 지역으로 해서 용도를 조금씩 변경을 시키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개발을 유도를 되겠죠. 종착역은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의 꿈은 뭐예요? 중공업이에요. 전용 중공업지역의 꿈은 뭐냐면 중공업 지역이 되기 위한 게 꿈이라니까요. 분들이. 그 공업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중공업 지역이 되는 거죠. 분들이.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준주거죠? 그렇죠? 상업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중심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름대로의 기능에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이게 다 항상 보면은 자 서울은 뭐냐면 인구가 집약적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활용성이 최대한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바닥 면적 대비 건물을 가장 많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용도를 중상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처음에는 주거지역도 일종만 있었어요. 다. 서울에도. 근데 알겠어요? 대부분 2종, 3종도 있었겠지만은 2종, 3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2종, 3종은 고층 아파트 질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1종은 저층, 4층 이하 상가주택을 질 수 있다고 했죠. 굳이 인구가 많이 없는데 굳이 2종, 3종을 찍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층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땅의 활용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종, 3종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막 이런 데 하잖아요. 그 옛날에 아파트, 저층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땅에 대한 활용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용적률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값어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강남 일대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갈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 땅에 대해서 한 채밖에 못 지었는데 아파트 두 채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땅으로. 그러니까 두 채를 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거래 값이 올라가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분들이. 재건축이 임박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상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그려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5층 정도 아파트였었어요. 처음에는. 맞죠? 그죠? 아파트라고 하는 규정은 5층 이상 건물을 말하는데 주거기능과 갈 수 있는 건물을 갖다가 무조건 아파트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4층 이하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니죠? 그거는 연립 빌라로 규정을 하죠. 그죠? 연립 또는 빌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5층 넘어가면 다 아파트였다고. 근데 옛날에 5층이었는데 5층짜리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얼마 줬습니까? 10층 이상 지었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리모델링 한다면 또 재건축을 하려면 더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땅에 대한 활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 땅이 슬로우화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래되고 30년, 40년 되면 노후화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개발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건물을 못 올리면 어떻게 메리트가 없으면은 그 아파트가 슬로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슬로우화가 되죠. 도시가 슬로우화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물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계속 높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지분 가치가 있어야만이 건설사가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공공주택을 만들어라. 일부는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정 어떻습니까? 이익만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동상을 시켰더니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더니 두 채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논한 거 아니야, 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 왜냐면 나라에서 너 동상형을 시켜줬을 만큼 나라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죠? 나라에서 이거 갖다 2종에 3종을 시켜놓았으니까 너는 혜택을 본 거 아니냐. 혜택을 봤으니까 혜택을 본 만큼의 일부를 나라에다가 반납을 해라. 아니면은 그 일부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납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뭐 새로 올리면서 뭐 임대주택도 거기 일반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섞여 들어가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과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장벽이 생기잖아요. 네. 왜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고 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동네에 가고 싶어하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동네에 못 가는 거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자꾸 강남에 입성하고 판교로 입성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잘 살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기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규 아파트 살다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살다가 또 빠져나가죠. 새로운 아파트로 또 가는 거야, 부분들이. 응?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 여기 신규 분양 아파트고 여기는 옛날 아파트예요. 근데 살아보면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야. 왜냐면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아파트 평형에 의해서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니까 이 5년 미만이 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한다? 그럼 결국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기존 아파트에 빠져나오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오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기존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시세도 보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쭉 치고 가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을 찍는 시점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5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죠? 그 다음에 노후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5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이게 서서히 가격적인 하락이 생기는 거야, 이 부분들이. 아니면 여기 특별하게 어떤 임팩트, 예를 들어 전철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팩트가 작용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서히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려놓고 이 사람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오죠, 이분들은. 그래서 다른 데 또 신규 아파트로 또 분양을 받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져가는 거고, 지금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적은 평수로, 그러니까 같은 평수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평수를 살 수 있으니까 또 여기에 맞는 또 수요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30평 아파트가 여기 뭐 5억인데 여기 3억이야. 근데 30평 아파트를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3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으로 3억짜리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생을 하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다른 팩트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꾸준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쭉 가다가 갑자기 이게 세월이 20년이고 3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쵸? 네. 건물 푸시고 새로 지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이제는 서서히 재건축 연한이 차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건축 들어가기 바로 직전 3년에서 5년 전부터는 가격이 또 다시 상승세를 타게 돼 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파트는 5년에
20년 된, 5년에서 20년 정도 된 사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 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특별한 팩트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입장에서 그냥 싸게 뭐 들어가는 어떤 재미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의 어떤 생명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네. 오늘 초합에 아파트로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공업 지역은 중공업 지역을 이렇게 일반 공업 지역도 아니고 중공업 지역을 그 동네에다가 찍어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지역을 신시가지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많이 찍어놓지 않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특별한 설계를 위해서 중공업을 찍어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일반 공업 지역을 갖다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도시화를 설계를 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문에 종상향을 시키는 어떤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일반 공업 지역을 많이 찍어놓는데 중중공업도 준공업을 찍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해버리고